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의 공동 상임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인택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중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외교를 미국한테는 땡큐하고 중국에는 쎄쎄하고 일본에는 아리가또 하면은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수준의 외교다. 근데 뭐 지금 외국에 나가서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한미 관계, 뭐 한중 관계 막 병행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주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네. 있고 지금 이제 특별히 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뭐 정말 또 정글 또 동물의 왕국과 같은 게 국제사회 아닙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외교 노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되느냐는 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저희가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미중 패권 전쟁을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싸움, 뭐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하는 싸움인가 아니면 체제와 이념을 중심한 싸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한국은 외교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1980년대에 냉전은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냉전은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남북한 분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냉전은 이 한반도에서는 엄연하게 지금 현실이고 그게 미국과 중국의 그 싸움 속에서 그 냉전적 구조가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 강화되고 현실이다. 있죠.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체제전쟁으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거냐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지난 70여 년 동안 냉전 시대나 탈냉전 시대에서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고 뭐 일본과 한국이 동맹은 아니지만은 늘 전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와서 한미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고 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해서 북중러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지금 최근에 이 과정을 보도하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면 한미일에서 한이 빠져버렸어요. 미일 대 북중러. 한국은 중간에서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그 지금 뭐랄까요?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네. 한국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네. 중국과의 사활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에 지금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그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그게 한국의 국익에 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통상 문제 지난번에 그렇죠. 그 관세,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그 굉장히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박수치고 지금 좋아라고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계속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못 안보다. 예. 관세 협상을 하는데 한국의 이 좌파 독재와 폭정이라고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특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세력이 그 네. 마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그 팀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세력들은 그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죠. 미국의 그 근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을 병들게 만들어 가고 있다. 네. 거기에는 그 좌파적 공산주의적 생각들이 들어와서 막시즘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의 이제 생각이 결국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미국 제조업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은 중국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 미국의 근본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되고 그 근본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은 결국은 이 과거의 그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영향에서 미국이 벗어나서 미국을 원래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 미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국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그 정치 세력들은 지금 미국의 그 보수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미국의 정치권은 지금 중국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사활적인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네. 여기에 한국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미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 지금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정치 세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한국이 결국은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미국의 동맹국가가 돼야 되는 입장이 바로 한국인데 네. 한국이 거기에서 이탈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건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지금 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춰집니다. 예. 우리 서인택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 가치 동맹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여러 국제회의를 맞습니다. 통해서. 예. 그리고 그건 또 진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 족보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트럼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를 중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이 없어요. 그냥 좀 돌출적인 사람. 예. 뭐 그냥 장사꾼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트럼프를 자꾸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한국 언론의 그 편향된 트럼프에 대한 보도는 그 뿌리가 사실은 미국의 그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소위 네.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을 너무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뉴욕 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예. CNN이라든가 ABC, MBC, NBC 이런 방송들이 다 대개가 다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방송들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실은 아주 편향되게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악의적인 네. 보도를 하는데 실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는 팍스 TV가 사실은 시청률에서 아하.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근데 팍스 TV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미국도 우리 고성국 TV와처럼 예. 팟캐스트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예. 1,000만 명, 2,000만 명이 팔로워를 갖고 있는 팟캐스트들이 존재합니다. 뭐 조로건 쇼라든가 뭐 이런 이 팟캐스트들이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치하는 철학을 가지고 아하, 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네. 하는 걸 보게 되면 미국의 특히 그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화당을 중심한 정치 세력이 한반도 한국을 남한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명확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미국에 대한 정책도 펼쳐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언론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비극적으로 암살당한 찰리 커크도 예.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우리나라를 왔고 DMZ를 보고 또 한국에서 열린 보수주의자 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이러면서 한국에서의 종교 탄압 문제, 한국에서의 그 민주주의 압살과 인권 말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네. 문제를 제기했고 예. 또 이 사람이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한테 그런 뜻을 전달하고 이제 이랬던 것들은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서인택 의장님 활동하시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이제 국제 네트워크이니까 네. 미국에서의 그러한 동향 또 네. 미국이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의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달에 미국 갔을 때 네. 어떻게 대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렇죠. 우리 에이펙 그렇죠. 정상회담에서도 와서도 보게 되면 뭐 상당히 에이펙 자체는 참여도 하지 않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주최국에 대한 굉장히 모욕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가고 자기 이익만 다 챙겨가고 네. 가고. 그리고 시진핑은 예. 아예 부산으로 오라고 그래서 만나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그 불편한 감정을 속이지 않는, 감추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걸 그냥 용병척과 읊듯이 그냥 이 참 잘 되고 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참
굉장한 왜곡이고 선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그 G20 회의에 간 이재명이가 독일 총리 메르츠 총리하고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회담 본격 회담 전에 이제 오프닝 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메르츠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재명이가 그 동문서답 동문서답 했죠. 완전히 엉뚱한 얘기 하는 걸로 예. 정말 망신을 당해버렸어요. 예.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념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념과 가치의 문제는 네. 어떤 입장에 섰을 때 자기가 서야 될 그 분명한 포지션을 결정해 주게 되는 게 바로 이념과 가치인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인데 사실 독일 총리한테 그 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이 분단, 이 지금 두 개 국가론을 지금 현재 그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두 개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가. 이게 과연 뭐 독일 통일의 선례를 따라가고 있는 건가. 아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독일은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렇죠. 독일이 통일을 포기했습니까? 언제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방정책서부터 모든 정책적 우선 과제를 통일에 맞춰놓고 왔던 나라가 서독의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그런 입장이 갔던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와갖고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까 하는 것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네. 정말 진지하게 이 부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국가론을 북한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이 말이죠. 네. 네. 그 남한에서 그것을 호응한 듯한 입장이 되게 되면 남북한의 지도자들 모두는 다 두 개 국가론을 지지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통일부라는 이름도 없애자는 이름도 거 없애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두 개 국가가 우리는 두 개 국가가 아니라 분단 국가죠. 영원히 우리가 분단 국가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될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분단 국가를 대체하는 두 개 국가라는 말을 만들어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사실 우리 헌법 정신의 위반이죠. 우리 헌법에는 그 통일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영토 조항도 존재하고요. 예,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평화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한다. 통일해야 된다. 그 헌법을 부정하는 거다. 두 개의 국가로. 두 개 국가로는 헌법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 이런 그 음모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번에 그 외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쫓아가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쭉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 개의 국가로 평화적으로 공존이 되게 되면 주한미군 훈련 필요 없다. 얼마나 그 나이브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개 국가론의 궁극적인 결론은 두 개 국가가 되던가 아니면 북한에 먹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얘기를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저는 인식하고 자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국가를 양쪽에서 이렇게 남북한이 다 하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 가중인데 북한 문제가 핫 이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를 지금 미국은 아주 그것도 사활적인 하나의 그 위협이 된다라고 보고 그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도 에이펙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겠다 이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있었던 2018년, 2019년도의 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게 되면 그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줄 것 같은 그 제스처를 취했어요. 트럼프가.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당시 그 회담을 주선한 건 문재인 대통령인데 회담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어떤 방식으로다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예. 다행히 당시에 미국이 이 김정은의 제안을 뿌리치고 그 하노이 회담에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노딜해버렸죠.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서서 이제 2기 행정부지 않습니까? 이 북한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네. 남한 정부가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오게 되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편해지죠. 훨씬 편해지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 대통령이지 한국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의 이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한이 갖고 있는 ICBM 정도 포기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없애면 되는 거지. 예, 미국의 위협만 제거하고 예. 그냥 북한을 인정해 주게 되면 북한은 핵무장한 상태에서 제재 해제되고 그야말로 이 정부에서는 그걸 뭐 평화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그대로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면 북한에 먹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그 대한민국의 다수 자유파 국민들은 이재명 세력의 그런 이 두 개의 국가론을 반대한다. 네. 우리는 자유민주적 질서로 평화 통일을 할 우리 국가적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네.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한테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뭐 한두 사람이 나서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게 지금 보면 남북한 지도자가 다 우리 국민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동포들 버렸고요. 뭐 통일 안 하겠다는 건 뭡니까? 북한 동포들을 저 그냥 북한 독재 정권의 아래 독재 아래 그냥, 영원히 내버려 저렇게 두겠다는 그냥 겁니다. 예. 살게 하겠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은 그 8천만 민족을 다 버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도 다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특히 그 미국 쪽에서 활동을 아주 저 맹렬하게 하시는 이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임 이런 네. 데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를 더 느낍니다. 예, 저희는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 해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3.1 운동과 같은 운동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필요한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사실은 통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라는 것이 분단된 국가로 영원히 가거나 두 개 국가가 아니라 통일된 나라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유민주적 질서로 그렇습니다. 통일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로 통일이 되고 그것도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되는 방법으로 되고 천부인권이 실현된 네. 우리 민족이 본래 지향했던 그 홍익인간의 이상을 중심한 네. 저희 코리안 드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를 우리가 원한다는 사실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고 네. 이 비전을 북한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인태 의장님의 설명을 듣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어떤 통일, 왜 통일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고맙다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마무리 한 말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요. 좀 짧은 시간이라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절대 통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얼마나 어렵냐 하면 북한의 환율이 8,000원에서 38,000원이 됐습니다. 예, 쌀값이 5,000원, 6,000원 하던 게 지금 3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살기 예, 어렵겠다. 살기 어려운 게 북한을 먹여 살린 게 장마당인데 예. 장마당조차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북한 정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는 건데 다시 또 뭐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그럴 시기가 수 있다고 혹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우리가 결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요. 네.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건 남한의 대북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북한 내부가 체제 붕괴 위기에 놓여 있고 남한에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때문에 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걸 따라가고 순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간이 좀 우리 특집 꼭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좀 충분히 말씀을 못 들어서 다음에 따로 시간을 한 번 더 마련하겠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서인택 공동 상임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